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. 그래서 금요일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메인 내용 뭐냐면은 이제 스파크 구조는 메모리에서 이 워크노드라고 되어 있는 익스큐터가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클러스터 매니저가 자체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얘네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준다. 근데 이 스파크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프로그램 기능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파크 컨텍스트라는 거를 중간에 어떤 API를 제공해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직접 파이썬이라든지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코드를 만들면 이쪽에 메모리에 돌아가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쓸 수 있다. 그럼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큰 데이터가 올라가 있어요. 1기가나 뭐 10기가 이런 게 올라가 있다. 그러면 이거를 써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. 그런 얘기를 좀 했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스파크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스탠드얼론 방식에서 자체적으로도 제공하는 이 클러스터 매니저가 따로 있다. 예전에는 뭐 이게 다른 또 라이브러리 써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.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죠. 왜냐하면 뭐 다른 것도 설치 안 해도 되니까 스파크만 설치하면은 쓸 수 있으니까 네, 그런 얘기고.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나중에 뭐 파이썬이나 뭐 자바를 쓰든 간에 이런 익스큐트에 생성되어 있는 이 스파크 컨텍터 이거를 가져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. 그게 이제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큐트 안에 보시면은 또 얘네들이 뭐 잡이라는 게 있고 뭐 스테이지라는 게 있고 태스크가 있어가지고 잡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스파크에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 이것들은 이제 나누는 단위들이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잡 안에서 다시 단위별로 구분된 작업들 그런데 실제적인 작업들은 이제 타스크가 된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이런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RDD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RDD라는 게 여기 이 뭐 레시엘린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뭐라고 할까 이렇게 탄력적이다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탄력적으로 분산이 된 데이터셋이다 이런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이 RDD에 저희가 그 스파크 세션을 컨텍스트를 써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RDD가 뭐냐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은 이 스파크 RDD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크에서 그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있잖아요. 이 데이터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 RDD로 돼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RDD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은 이렇게 변경이 불가능해요.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어떤 미드 온리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한번 끌어온 다음에 수정을 못 해요.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돌려주는 거고, 그 다음에 이 스파크에서 이제 모든 그런 작업들은 이제 RDD를 만들어가지고, 기존에 있던 걸 써가지고, 이제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돼 있다. 구조라는 거죠. 근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하도 같은 경우에는 이 맵 리듀스라고 되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, 이거를 안 쓰고 뭐 이제 RDD 개념으로 이제 쓰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기존에 많이 쓴 거는 이제 하드웨어 이런 것들은 이제 맵 리듀스나 이런 개념을 쓴단 말이죠. 근데 보시면 이제 맵 리듀스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얘네들 이제 가장 뭐 동일한 얘기인데 파일 시스템을 이용 파일 시스템에서 얘네들 이제 보통 그 하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데이터셋을 갖다가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산을 시켜놔요. 셋이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이제 서로 상호적으로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제 나눠놓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데이터를 끌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느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웹 리듀스를 쓰게 되면 이게 다른 그 백엔드 프로그램에서 이게 쓰려고 하면은 이걸 다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이 파일 스토리지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이제 접근해서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맵 리듀스가 갖고 있는 큰 단점 중에 하나다. 왜냐면은 얘를 갖다 이제 쓰고 나서 또 파일스 저장해주면 이런 장식을 계속 해주게 되면은 계속 뭐 복제 그다음에 디스크 입출력 이런 문제 때문에 데이터의 속도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리듀스를 쓰는 이런 방식 이 대부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익히 쓰기 작업에서 이미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지체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게 이제 그 맵 리듀스 갖고 있는 하드에 있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.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디스크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이제 맵 리듀스라는 녀석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쌍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. 키 밸류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찾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. 뭐 단어 같은 게 뭐 있다.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키 형태로 넣어가지고 검색을 돌리는 거예요. 여기서 반복문의 경우 자바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은
다시 이렇게 또 저장을 시켜놓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럼 또 다음에 또 이 결과 가지고 뭔가 또 하겠다 그러면은 또 다시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. 여기 부분이 이제 그 하드웨어에 있는 저장 메모리 장치고 요게 미드스가 쓰고 있는 이제 자바 소스야. 코드가 이런 식으로 저장해줘.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구조가 이렇게 반복되고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좋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단점이라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이 다시 쓰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들이 많이 걸리더라. 반복 연산을 저장할 때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RDD에서는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 내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올려서 연산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고,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봤더니 속도가 100배 정도까지 좋아졌다. 이런 건데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만약에 이제 램에 이제 올렸을 경우에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. 이제 폴트 토렌트가 장애 뭐 이런 뜻인데 이 장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메모리가 날아가 버리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얘는 리드 올리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. RDD라는 녀석이.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면 뭐 데이터를 처리하다가 뭐 노동작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리적으로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데이터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리드 온리 방식으로 해서 이 RDD라는 녀석을 돌려주고 있다.